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6살이 된 남자입니다. 지금은 아내랑 둘이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매일 아침 아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동네 산책하는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노부부겠지만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아내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감사하고 저녁에 나란히 앉아서 TV 보는 게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40년이 넘게 걸렸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40년도 더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25살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2년쯤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장가를 가야 한다고 성화였어요. 그때는 25이면 결혼할 나이였거든요. 요즘처럼 30 넘어서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너 언제 장가 가냐, 좋은 데 없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을 때였어요. 선을 봤습니다. 동네 어른이 소개해 주신 여자였어요. 22살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쁘장하고 조용해 보였어요. 말수가 적고 얌전했습니다. 눈을 잘 안 마주치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먼저 말을 거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시끄러운 여자보다는 조용한 여자가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선을 몇 번 보고 결혼이 결정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나이가 찼으니까 부모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한 거였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크게 상관없었어요. 조건만 맞으면 됐습니다. 집안이 괜찮고 얼굴이 봐줄만 하고 순종적이면 됐어요. 아내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다 그랬으니까요. 연애에서 결혼하는 사람보다 선 봐서 결혼하는 사람이 더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저희 집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작은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건 아니고 따로 나와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수시로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오셨어요. 며느리가 뭘 하나 보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감시하러 오신 거였어요. 집이 깨끗한지, 밥은 제대로 하는지, 살림은 잘하는지 오실 때마다 이것저것 지적하셨습니다. 아내는 조용하고 순한 성격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시키는 대로 하고 불만이 있어도 표현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하거나 대드는 법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좋았습니다. 말 잘 듣는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 제 말도 잘 들으니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생각이지만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혼 초부터 아내한테 무심했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려주면 맛있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먹었어요. 반찬이 맛있어도 안 맛있어도 아무 말 없이 먹고 출근했습니다. 아내가 새 옷을 사 입어도 모른 척했고 머리를 해도 관심 없었어요. 아내가 예뻐 보여도 예쁘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쑥스러워서 그랬어요. 남자가 그런 말 하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 생일도 잘 안 챙겼습니다. 결혼기념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거 챙기는 게 쑥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혹시 서운해할까 봐 물어본 적도 없었어요. 물어볼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아내도 아무 말 안 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내가 말을 못한 거였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내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기 걸려서 누워 있어도 병원 데려가는 법이 없었어요. 약 사다 주는 것도 귀찮아 했습니다. 아내가 열이 나서 끙끙대고 있어도 저는 밥 차려달라고 했어요. 아프면 죽이라도 끓여줘. 나는 배고프니까.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뭐가 힘드냐고, 집에만 있으면서 뭐가 힘드냐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못된 말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뭐가 잘못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아내를 심하게 구박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아내 친정이 가난하다고 무시하셨거든요. 아내네 집이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자식들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내 위로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오빠도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맨날 비꼬셨어요. 시집 올 때 뭘 가져왔냐? 혼수도 제대로 못 해왔으면서 가난한 집 딸이 뭘 알겠냐? 그런 말씀을 수시로 하셨습니다. 아내가 반찬을 해놓으면 이게 뭐냐? 니네 집에서는 이런 거 먹었냐? 가난한 집이라 이런 것도 모르지. 그런 식으로 비꼬셨어요. 친척들 앞에서도 그러셨습니다.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우리 며느리는 친정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몰라. 내가 다 가르쳐야 해. 그런 말씀을 대놓고 하셨어요. 아내는 고개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이니까 맞는 말씀이려니 했습니다. 아내 편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아들 낳으라는 압박도 심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첫째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고, 장손을 낳아야 한다고,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딸이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성별을 알았거든요. 어머니가 실망하셨어요. 대놓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왜 딸이냐고 아들을 낳아야지. 아내한테 다음에는 꼭 아들 낳아야 한다고 딸만 낳으면 가만 안 둔다고 그러셨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다행히 둘째가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그제야 좀 누그러지셨습니다. 그래도 아내한테 잘해주신 건 아니었어요. 트집 잡을 일 없으면 만들어서 구박하셨습니다. 국이 짜다. 밥이 질다. 집안 꼴이 왜 이 모양이냐. 손주들 옷이 왜 이렇게 허술하냐. 매번 그러셨어요. 아내가 아무리 잘해도 마음에 안 드셨습니다. 칭찬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내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다고 매일 구박받으니까 살기 싫다고 좀 도와달라고. 저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말 좀 들어. 네가 참아.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네가 잘하면 안 그러실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계속 울었어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울기는 왜 울어? 그만 좀 울어. 그러고는 방에서 나와버렸어요. 아내 편을 들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도 다 아내 몫이었습니다. 저는 육아를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아이가 밤에 울어도 아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고 기저귀 한 번 갈아본 적 없었습니다. 기저귀 가는 법도 몰랐어요. 분유 타는 법도 몰랐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는 것도 씻기는 것도 재우는 것도 다 아내가 했어요. 저는 퇴근하면 TV나 보고 쉬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시끄러우니까 아내한테 빨리 안 데려가냐고 화를 냈어요. 아이들 학교 행사도 아내가 다 갔습니다. 학부모 상담, 운동회, 학예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안 갔어요. 아이들 숙제 봐주는 것도 아내가 했고 학원 데려다 주는 것도 아내가 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 키우랴, 시어머니 시중 들랴, 집안일 하랴 늘 지쳐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없었어요. 웃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신혼 때는 가끔 웃었던 것 같은데 결혼 몇 년 지나니까 무표정해지더라고요. 눈에 빛이 없었어요. 항상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런지 관심도 없었어요. 아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10년쯤 됐을 때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35살이었고 다니던 회사에서 과장까지 달았어요. 나름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괜찮았고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도 받았어요. 그냥 계속 다녔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 하나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같이 사업하자고. 무역업이었는데 무조건 된다고 대박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는 친구였어요.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데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 떼다가 여기서 팔면 마진이 엄청 남는다고. 이미 거래처도 있다고. 자기는 경험이 있으니까 믿으라고. 저는 솔깃했습니다. 월급쟁이로 평생 사는 것보다 사업해서 큰 돈 버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아내한테 상의를 안 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에 그냥 통보했어요. 나 회사 그만뒀어. 사업할 거야.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추저를 떨어뜨렸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애들도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애들 학비는 어떡하고 생활비는 어떡하냐고.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무조건 돼. 친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나는 믿어. 이거 대박 나면 우리 집 사고차도 바꾸고 잘 살 수 있어. 큰 소리쳤어요. 아내가 불안해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보라고.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주변에 사업한다고 하다가 망한 사람 많다고.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는 게 낫다고. 아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화를 냈습니다. 네가 뭘 아냐? 여자가 사업을 알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꺼. 남자가 결정한 일에 여자가 왜 끼어들어. 그렇게 말하고 끝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는데 저는 무시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한테 큰 소리 쳤습니다. 봐라, 내가 뭐랬어. 된다고 했잖아. 네가 괜히 걱정했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한 1년쯤 지나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거래처에서 돈을 안 주고 물건은 창고에 쌓이고 빚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떼우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팔리지가 않았어요. 친구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돈 좀 더 넣으면 된다고, 지금 손 떼면 그동안 넣은 돈 다 날린다고. 저는 바보같이 믿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그 작은 집, 아내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말하면 반대할 거 뻔하니까요. 서류에 사인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는데 친구 말을 믿었어요. 그 돈을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거덜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같이 하던 친구가 돈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됐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집에 가봤더니 이사가고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사기를 친 거였어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거래처도 다 가짜였고 사업 계획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만 바보같이 속은 거였습니다. 빚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됐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사업 망했다고, 빚이 많다고, 집도 담보 잡혔다고. 아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얼마냐고 물어보길래 금액을 말했더니 아내가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는 어떡하냐고, 집은 어떡하냐고,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펑펑 울었어요. 저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과를 했어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 말 들을 걸 그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 탓을 했어요. 네가 맨날 불안하다고 해서 기가 죽어서 그랬어. 네가 응원을 해줬으면 됐을 거야. 네가 복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잘 됐을 거야.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소리였습니다. 아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사업하겠다는 건 제가 결정한 거고 친구 잘못 만난 것도 제 책임인데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아내한테 화풀이를 한 거였어요. 비겁하게.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취업이 안 됐어요. 나이도 30대 중반이었고
몇 년 동안 회사를 안 다녔으니까 경력도 단절됐습니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면접 보러 가도 왜 회사 그만뒀냐, 그동안 뭐 했냐, 그런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업한다고 했다가 망해서 빚졌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막노동이나 일용직이었는데 저는 자존심 때문에 그것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대학 나와서 막노동을 해? 내가 과장까지 했는데 일용직을 해? 그런 생각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한심한 자존심이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결국 아내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식당에 나갔어요. 아는 사람 소개로 동네 식당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주방 보조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당 가서 재료 손질하고 점심 장사 돕고 설거지하고 저녁 장사까지 돕고 퇴근하면 밤 10시가 넘었어요. 하루에 15시간 넘게 일한 거였습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아이들 챙겼어요. 숙제 봐주고 밥 먹였는지 확인하고 재우고 집안일도 해야 했습니다.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아내가 잠드는 건 새벽 4시나 2시였어요. 잠은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걸 매일 반복했어요. 저는 그동안 뭘 했냐고요? 부끄럽지만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놀았습니다. 일이 안 구해진다고 핑계 대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TV 보고 낮에는 동네 바둑판이나 기웃거리고 저녁에는 술 마셨습니다. 아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술을 샀어요. 소주 한두 병씩 사다가 집에서 마셨습니다. 아내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얼굴로 들어와도 저는 밥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나 배고파, 밥 줘. 아내가 피곤하다고 하면 화를 냈어요. 그럼 나는 밥도 못 먹냐? 여자가 밥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아내가 15시간 일하고 들어왔는데 저는 하루 종일 놀다가 밥 차려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날은 더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늦냐? 집안 꼴이 왜 이 모양이냐? 애들은 뭘 먹고 있냐? 아내가 식당에서 일하느라 늦은 건데 그걸 가지고 화를 냈어요.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면서 아내한테 화를 낸 거예요.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묵묵히 밥 차려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대들거나 싸운 적이 없어요. 다 참았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너무 지쳐서 부엌에서 쓰러진 적이 있어요. 빈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병원 안 데려가고 빨리 일어나라고만 했어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빚을 갚아 나갔어요. 제가 진 빚을 아내가 갚은 거였습니다. 이자 내랴, 원금 갚으랴, 생활비 쓰랴. 아내 월급이 다 거기에 들어갔어요. 본인 옷 한 벌 못 사고 화장품 하나 못 사고 다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저는 그동안 뭘 했냐면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3년쯤 지나서야 겨우 경비원 일을 구했는데 그것도 빚을 거의 다 갚아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나마 경비원 일이라도 구한 게 다행이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라도 벌었으니까요. 빚을 다 갚는데 한 5년이 걸렸어요. 5년 동안 아내가 식당에서 죽어라 일한 거였습니다. 그동안 아내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허리가 안 좋아졌고 손목도 안 좋아졌고 손은 거칠어지고 갈라졌고 얼굴에 주름이 부쩍 늘었습니다. 30 중반이었는데 40 중반처럼 보였어요. 제 빚 갚느라 아내가 늙어버린 거였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서도 아내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계속 식당에서 일했어요. 제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고 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 믿고 있다가 또 그러면 어떡해. 나는 내 돈 있어야 해.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못 믿는다는 거였어요. 당연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지요. 한 번 크게 망해놓고 반성도 안 하고 아내 탓만 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딸은 대학 나와서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나갔어요. 시집 갈 때 아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혼수를 해줬습니다. 아들도 군대 다녀오고 취직해서 결혼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나가니까 집에 저랑 아내 둘만 남았어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대화가 없는 부부가 된 거였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습니다. 한 2년을 투병하셨는데 그동안 아내가 병간호를 다 했습니다. 평생 구박만 하셨던 시어머니를 병원에 가서 식사 챙겨드리고 빨래 가져다 드리고 몸 닦아드리고 저는 그것도 제대로 안 했어요. 병원 가는 게 힘들다고 냄새 난다고 피했습니다. 아내가 다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60살에 경비원 일에서 은퇴했습니다. 더 이상 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제야 아내를 좀 보게 됐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내가 많이 늙었더라고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고 허리가 굽었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어요. 손톱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느라 그렇게 된 거였어요. 평생 고생한 흔적이 다 보였습니다. 22살에 처음 만났을 때 예쁘장하던 여자가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그게 다 제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못해줘서 아내가 이렇게 늙어버린 거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랑 대화를 잘 안 했어요. 밥 먹을 때도 조용하고 같이 TV 볼 때도 조용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끝이었어요. 네, 아니요, 그래요. 그 정도였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할 말이 없는 부부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좀 쓸쓸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아내 말을 안 들어줬으니까 아내도 말을 안 하게 된 거였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입을 닫아버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친정에 간다고 나갔어요. 친정 오빠가 몸이 안 좋아서 가봐야 한다고. 아내 친정 오빠가 몇 년 전부터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았어요.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친정 오빠 병문안 가는 거니까 말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친정 간다면서 나갈 때 표정이 달랐어요. 평소에는 무표정한 아내가 그날만 되면 뭔가 다르더라고요.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설레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도 다듬고 옷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고 나가더라고요. 그냥 친정 가는 건데 왜 저러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오빠 보러 가는 거니까 단정하게 하고 가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내가 친정 간다고 나가는 날 돌아오면 표정이 또 달랐어요. 뭔가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피곤해 보이는 아내가 그날만 되면 생기가 있어 보였어요. 저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설마 아내가 바람을 피우나? 내가 평생 못해줬으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서 위로를 받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미행해보자고. 정말 친정에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에 가는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인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친정 간다고 나간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밥 차려주고 나 오늘 오빠네 갔다 올게. 저녁에 들어올 거야.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알았다고 하고 아내가 나간 후에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멀찍이서 뒤를 쫓았어요. 아내가 버스 정류장으로 가더라고요. 저도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아내 눈에 안 띄게 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가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친정 가는 버스가 아니었습니다. 반대 방향 버스였어요. 아내 친정은 북쪽인데 아내가 탄 버스는 남쪽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뭔가 있구나. 저도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뒤쪽에 앉아서 아내를 지켜봤어요. 아내는 창밖을 보면서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한 30분쯤 지나서 아내가 내리더라고요.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서 아내가 뒤를 돌아볼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아내가 내린 곳은 제가 모르는 동네였어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주택가였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였습니다. 아내가 골목골목을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멀찍이 서 따라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어떤 작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담장도 허물어지고 대문도 낡고 지붕도 기와가 빠진 곳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문이 열리더니 그 남자가 나왔어요.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로 보였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주름이 있고 체구가 왜소한 남자였어요. 아내가 그 남자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웃음이었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저한테 저렇게 웃어준 적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내랑 그 남자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어서 지켜봤어요. 전봇대 뒤에 숨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진짜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저 남자가 누구지? 얼마나 됐지? 어떻게 만났지? 이런 생각이 뒤엉켜서 정신이 없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1시간은 지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장 들어가서 따질까 아니면 더 지켜볼까 고민하다가 결국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밖에서 끙끙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세게 두드렸어요. 조금 있다가 아내가 문을 열었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당신 여기 왜 왔어? 아내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바람 피운 거야? 저 남자 누구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으로.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안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한테 달려들려고 했어요. 당신이 뭔데 내 아내랑 이러고 있어. 멱살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를 막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오빠야. 저는 멈칫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아내 친정 오빠는 다른 동네에 사는데, 그리고 아내 친정 오빠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무슨 오빠야. 아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이 사람은 우리 친오빠가 아니야. 우리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낳은 오빠야. 사생아로 태어나서 다른 집에 입양됐어.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도 몰랐어. 결혼하고 한참 후에 알게 됐어. 친정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해줬어. 오빠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죽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니한테 형이 있다고. 엄마가 젊었을 때 낳아서 남의 집에 보낸 형이 있다고. 엄마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했는데 오빠한테만 말했대.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찾았어. 수소문해서 찾았어. 저는 아직도 멍했습니다. 바람이 아니었구나. 아내가 숨겨온 건 불륜이 아니라 가족이었구나.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오빠 평생 외롭게 살았어. 입양된 집에서도 구박받고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막노동하면서 살았어.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았어. 친구도 없어. 내가 유일한 가족이야. 친동생이 나밖에 없어. 그래서 가끔 와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말동무 해주는 거야. 오빠가 너무 외롭게 살았거든. 가족이 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이복 오빠를 찾아서 챙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걸 왜 숨겼냐고. 같이 가서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아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슬프고 지치고 체념한 눈빛이었습니다. 말하면 뭐해. 당신이 언제 내 말 들어준 적 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들어줬어? 시어머니 구박받을 때 편들어줬어? 아플 때 걱정해줬어? 당신 사업 망했을 때 내가 몇 년을 죽어라 이랬어.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잠도 못 자고 몸 망가지면서 일했어. 그때 당신은 뭐 했어? 집에서 술 마시고 나한테 화풀이 했잖아. 밥 차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왜 늦냐고 화내고 빚도 내가 다 갚았잖아. 당신이 진 빚을 내가 갚았잖아. 근데 당신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했잖아. 평생 40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어요. 나는 당신한테 아무 기대도 없어. 40년 동안 기대한 적이 없어. 말해봤자 안 들을 거 말해서 뭐해. 그냥 내 오빠 챙기는 거 나 혼자 할게. 당신은 신경 꺼. 아내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 말이 다 맞았어요. 평생 아내한테 해준 게 없었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할 때 외면했고, 시어머니 구박받을 때 방관했고, 아플 때 걱정 안 했고, 사업 망해놓고 아내 탓했고,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술 마시면서 오히려 화를 냈고, 40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안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안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더더욱 안 했습니다. 아내를 사람 취급 안 한 거였어요.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60평생 살면서 울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날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오는데 계속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늙은 남자가 길에서 우니까 이상했겠지요.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랬나? 왜 이렇게 살았나? 아내는 평생 나한테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살았는데 나는 뭘 했나? 나는 남편 자격이 없었구나. 아내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구나. 집에 와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밤늦게 아내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불러 세웠습니다. 미안해. 아내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돌아봤어요.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믿기지 않는다는 것 같기도 하고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놀랐겠지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평생 니한테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힘들다고 할 때 안 들어줘서 미안해. 어머니 구박받을 때 편 안 들어줘서 미안해. 사업 망했을 때 니 탓해서 미안해. 네가 힘들게 일할 때 술이나 마시고 있어서 미안해. 40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오늘 네가 바람 피우는 줄 알고 뒤쫓아가서 미안해. 다 미안해. 아내가 한참 동안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40년 동안 아내한테 한 짓들이 떠올랐어요. 결혼 초에 무심하게 굴었던 거, 어머니가 구박할 때 방관했던 거, 아이 키울 때 안 도와줬던 거, 사업 망해놓고 아내 탓했던 거, 아내가 힘들게 일할 때 술 마셨던 거,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못된 놈이었구나. 아내가 어떻게 참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한테 말을 걸었어요. 전에는 필요한 말만 했는데 이제는 그냥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밥 맛있다. 고마워. 오늘 날씨 좋네. 그런 말들. 사소한 말이지만 전에는 한 번도 안 하던 말이었어요. 아내는 처음에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40년 동안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당연히 이상했겠지요. 당신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그냥 말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했어요. 아내 이복 오빠 집에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놀라더라고요. 당신이 왜 가려고 그래? 저는 그냥 가고 싶다고 처남인데 인사도 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아내가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같이 갔습니다. 아내 이복 오빠를 다시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소리 지르고 난리 친 사람이니까요. 저는 먼저 사과했습니다. 저번에 죄송했습니다. 오해를 해서요.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이복 오빠가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순박한 분이셨어요. 화를 내지도 않고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참 순박한 분이었어요. 아내 말대로 평생 외롭게 사셨더라고요. 어릴 때 입양된 집에서 구박받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막노동하면서 살았다고. 결혼도 못 하시고 친구도 별로 없고 가족이라고는 아내밖에 없는 분이었습니다. 집도 낡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사셨어요. 방이 하나밖에 없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용돈을 드렸어요. 주머니에 있던 돈을 드렸습니다. 처남이 받을 수 있냐고 하시길래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자주 오겠다고 처남으로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 후로 아내랑 같이 이복 오빠 집에 다녔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가서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하고 아내가 밥 해주는 동안 저는 이복 오빠랑 얘기를 나눴어요. 그분 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힘들게 사신 분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버림받은 느낌으로 살았다고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나중에 아내가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왜 그렇게 챙기려고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몇 년 뒤에 아내 이복 오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 이미 늦었더라고요. 아내가 병원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했어요. 전에는 어머니 간병도 아내한테 떠넘겼는데 이번에는 제가 같이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밥 사다 드리고 빨래 가져다 드리고 아내 대신 밤에 지키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복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손을 잡으시면서 동생을 잘 부탁한다고 동생이 평생 고생만 했다고 이제는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꼭 그러겠다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내랑 둘이서 다 했어요. 이복 오빠 친구도 별로 없고 다른 가족도 없으니까 저희가 다 했습니다. 아내가 울더라고요. 유일한 가족이 떠났으니까요. 저는 아내 옆에 있어줬습니다. 전에는 아내가 울어도 신경 안 썼는데 이번에는 옆에 있었어요.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내가 놀라더라고요. 40년 동안 손 잡아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장례 끝나고 아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고마워.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 들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내한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요. 아침에 아내가 밥 차려주면 맛있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한 번도 안 했던 말이에요. 반찬 하나하나 맛있다고 말해요. 아내가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이제는 그냥 웃어요. 당신 오늘도 맛있다고 하네. 그러면서 아내 생일에는 케이크를 삽니다. 꽃도 사줘요. 케이크에 촛불 꽂아서 생일 축하한다고 꽃 주면서 고맙다고. 전에는 쑥스럽다고 안 했는데 이제는 합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놀라더니 이제는 좋아해요. 당신 이제 사람 됐네. 그러면서 웃어요. 아내가 아프면 병원에 같이 갑니다. 약도 제가 타옵니다. 아내가 감기 걸리면 죽 끓여줘요. 전에는 아내가 아파도 밥 차려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해요. 잘 못하지만 노력은 합니다. 아내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나한테 왜 평생 참고 살았냐고. 이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안 했냐고.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갈 데가 없어서. 친정도 어렵고 돈도 없고 참는 수밖에 없었어. 그 말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남아 있었던 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였다니. 제가 아내를 그렇게 만든 거였어요. 선택지가 없게 만든 거였습니다. 이혼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으니까 참고 산 거였어요. 저는 그날 또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울면서. 아내가 웃더라고요.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그냥 앞으로 잘해.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앞으로 잘하자. 지난 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앞으로라도 잘하자.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제대로 된 남편이 되자. 지금 저는 아내랑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같이 밥 먹고 동네 산책하고 저녁에 같이 TV 보고 별거 아닌 일상인데 이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40년 동안 몰랐던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요즘 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무표정했는데 이제는 가끔 웃어요. 저한테 말도 좀 하고요. 전에는 필요한 말만 했는데 이제는 오늘 뭐 먹을까? 저녁에 산책 갈까? 이 드라마 재밌다. 그런 말을 해요. 40년 만에 부부가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가끔 아내가 웃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40년 동안 못 해준 걸 다 해주겠다고.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제는 자주 합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어요. 40년이나 늦었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이제라도 하니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